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식과 유전,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식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자손에게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세포를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정자와 난자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이것을 사실 동물에게서는 정자, 난자라고 하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꽃가루, 그죠? 화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세포, 이것들이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생식세포들이고 얘들이 만들어지는 곳은 정자의 경우엔 정소가 생식세포 분열 장소죠.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난자는 난소에서, 그렇죠? 화분은 꽃가루는 꽃밥에서, 그리고 난세포는 미씨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생식세포가 일어나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자손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장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정소의 사진이에요. 쥐의 정소의 사진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자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여기는 난소의 사진입니다. 아까 정소랑은 달리 굉장히 커다란 세포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난자, 발달 중인 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백합을 자른 단면인데요. 안쪽에 있는 부분, 오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미씨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난세포라고 하는 게 발달되고요. 이게 이제 꽃밥, 수술, 이쪽에 이제 암술이라면 이것은 수술에 이제 특히 꽃밥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른 모습인데, 이게 바로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꽃가루들이 발달하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런 것들 모양들이 지금 보이죠. 자, 어쨌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자손을 낳아야 하는 신호가 있을 때, 그때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분열, 이것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세포 분열하고 유사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매우 다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목적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걸 보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생식세포를 체세포 분열 방식으로 만든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새로운 생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 생물은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고요. 쌍을 이루고 있는 쌍이 두 쌍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2에는 4, 요 상태의 아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에는 한 쌍은 상염색체고, 그리고 한 쌍은 성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이제 성염색체 구성이 다른 걸 봐서 우리 XY, XX인데 요거는 이제 구성이 다른 남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와 꼭 맞는 짝을 찾은 거죠. 이 친구는 여전히 여자고요. 그리고 같은 종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이고, 그리고 염색체가 지금 쌍을 이루고 있는 상염색체 한 쌍과 성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둘은 어때요? 서로 완벽한 상대라는 것을 캐치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대가 나타나다니 우리 닮은 아기를 가집시다. 그럽시다.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생식세포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로 생식세포를 만든다면,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교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 남자의 체세포는 염색체가 총 4개씩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합시키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태어나면 다행이지, 그죠? 아이의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거고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얘는 염색체가 몇 개냐면 총 8개입니다. 보시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곳은 4N이죠. 그죠? 4N이죠. 그죠? 염색체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같은 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만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반을 줘야 될 겁니다. 염색체를 절반, 얘가 4개였다면 2개를 줘야 될 거고요. 그냥 무작정 2개를 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버린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상염색체도 성염색체도 골고루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그죠? 요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줘야만 할 겁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종류별로 반띵, 그죠? 여러 가지 염색체 중에서 한 쌍씩, 그죠? 한 줄로 반띵을 하라. 이렇게 돼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요. 애는 이 상태, 그죠? 그게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합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엄마와 아빠 같은 개수의 염색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조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체세포 속 염색체의 절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상동염색체 쌍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 주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는요,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수가 체세포 수의 절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하고요. 이 감수 분열을 위해서 생식세포 분열에는 독특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 쌍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종류별로 반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를 들어서 EN은 46 상태의 인간제세포라면 한 종류씩, 그래서 N은 절반 23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생식세포 분열이 진화했을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모세포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륜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만든 가상의 생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걔는 이제 눈에 대한 정보와 이제 입에 대한 정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DNA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대한 정보지만 이제 아빠에게서 받은 정보, 그죠? 눈에 대한 정보고 아빠한테서 받은 그런 정보, 그리고 이 눈에 대한 정보인데 이제 엄마가 준 정보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눈에 대한 정보지만 엄마한테서 받은 것, 그다음에 입에 대한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DNA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은 좀 타이니하게 입에 대한 정보인데 이제 아빠한테서 받은 것, 그리고 입에 대한 정보인데 엄마한테서 받은,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염색체가 아니지만 아직은 DNA 상태로 풀어져 있지만 4개이고, 그리고 상동쌍, 그죠?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그 상동쌍이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 생물의 모세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이 입에 대한 정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 눈에 대한 정보, 이제 입에 대한 정보도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가 절반이 되고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래서 N은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위해서 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열 신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분열 신호는요, 내가 자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호르몬 등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자손을 만들 생식세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간기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간기는 어떤 과정인가요? DNA가 복제가 되는 과정이에요. 한 개의 DNA가 이제 복제가 되는, 앞으로 이제 이것은 염색 분체라고 하는 각각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 상태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빨간색 입에 대한 정보, 눈에 대한 정보인데 엄마에게서 받은 정보도 이렇게 복제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입에 대한 정보도 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대한 정보도 복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일단 간기의 특성을 써볼까요? 간기의 특성은 DNA가 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포가 어느 정도 좀 생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 간기의 특성이고요. 여전히 핵막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DNA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겠죠. 핵이 어쨌든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전기가 됩니다. 자, 전기가 되면요. 근데 이 전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뭔가요?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DNA가 염색체로 이제 응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아빠가 준 나에게 눈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응축이 되면서 이게 이제 두 줄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갑자기 염색체가요,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상동 염색체 관계죠. 그죠? 이제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같은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붙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게 이 생식세포 분열에 이제 이따 보겠지만 이것은 1분열과 2분열로 나뉘는데 1분열 전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눈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해보죠. 입에 대한 정보는 이제 타인이하게 짧은 애들. 근데 얘도 똑같은 정보에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죠. 어쨌든 물론 염색체 수로 치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고 그리고 두 개씩 쌍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에는 상태지만 어쨌든 염색체의 배열이 좀 이제까지하고는 좀 달라진 것은 확실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성이 있다면 핵막이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원의 특성이 됩니다. 중기원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합니다. 근데 주어가 이제 염색체가 아니고 누가 중앙에 배열하나요? 여기서 이제 배열하는 것은 이가 염색체죠. 그래서 주어 이가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합니다. 이게 이제 중기의 특성이고요. 여기도 밑에도 다시 그려줄까? 이거는 이제 이건 눈에 대한 정보, 이건 입에 대한 정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추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방추사 그래서 잘 관찰이 됩니다. 방추사는 사실 전기 때부터 계속 있기는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후기가 되면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주어는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누가 떨어지나요?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염색체입니다. 그죠?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때 누가 떨어졌냐면 염색 분체가 떨어졌는데 이번엔 염색체예요. 왜냐하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때문인 거죠. 염색체가 양쪽 극세포의 양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부터 그림이 좀 그리기 어렵지만 이렇게 염색체 단위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방주사도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다시 말기가 되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되면서 다시 DNA 상태로 풀려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아직 그냥 풀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눈에 대한 정보는 이제 아빠에서 받은 거, 이제 얘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겠죠? 입에 대한 정보는 할머니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눈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에 대한 거,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염색체 개수를 한번 해볼까요? 몇 개인가요? 각각 2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입에 대한 정보, 눈에 대한 정보 다 한쪽씩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N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원래 목적, 모세포에 대해서 염색체 수가 반이 된 그러한 딸세포를 만들어라. 그죠? 그러한 목적은 일단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별명으로서 감수 분야, 수가 이제 줄어드는 분야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분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금 또 분열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살펴보면요.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림 여기서 그려놨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얘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얘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풀어지지 않아서 얘는 이제 염색체예요, 얘는 DNA라고 하겠지만 이제 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얘는 2줄입니다. 그죠? 얘는요 한 줄이에요. 지금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2줄이 됐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것 때문이죠. 감기라고 하는 과정이 쓸데없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DNA 복제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DNA가 복제가 되면서 염색 분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염색 분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분열이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를 분열하는 것, 이것은 체세포 분열이 있었던 게 염색 분체 분열이었죠. 그죠? 그래서 체세포와 같은 체세포 분열과 유사한 분열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감수 이분열이 됩니다. 이 감수이 분열에서는 재밌는 것은 간기는 없습니다. 간기가 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기는 DNA 복제를 하는 것이 특성이었는데 여기서 또 복제되면 안 되죠. 지금 이 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간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복제를 하는 건데 간기를 또 하면 이 분열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기가 없다는 것이 특성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분열은 염색 분체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제로는 감수가 일어나진 않고 그냥 체세포 분열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나고요. 실제 감수는 언제 하나요? 감수 1분열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감수 2분열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염색체들은 다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냥 풀지 않고 그대로 염색체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거든요. 전기의 특성은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핵막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아까 그린 그대로 그릴게요. 위에 있는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거꾸로 됐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중기가 되면 중기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배열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가 중요하죠. 누가 가운데 배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배열할 텐데 이거의 이름은 염색체죠.
아까는 이가 염색체 배열, 이번에는 염색체가 중앙 배열.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후기는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제 분리되는 모습을 그려주면 여기서는 누가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주어를 또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염색체고요.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이동, 그죠? 세포 양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마저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입에 대한 정보, 이거는 이제 눈에 대한 정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나면 마지막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제 마지막 말기가 되면 이때 풀어놓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눈에 대한 정보, 입에 대한 정보. 이쪽은 이제 눈에 대한 정보가 할머니 쪽에서 온 거죠. 입에 대한 정보는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색체로 개수는 2개, 그리고 정확하게 상동 염색체 쌍이 제거된 세포가 딸세포가 몇 개? 4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생식세포 분열은요, 분열 신호에 따라서 정소나 난소에서 일어나는 분열이고요. 그 결과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정자나 난자, 그리고 딸세포는 4개이고요. 그죠? 그 4개라는 것은 분열을 2번 했다는 건데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수 1분열의 경우에는 정말로 감수가 일어납니다. 염색체 수가 4개였다가 2개가 되는 거와 같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기 1에서 이제부터는 전기 1, 전기 2 이렇게 분류할 거예요. 얘는 1분열의 전기고 얘는 2분열의 전기거든요. 전기 1에서 너무 독특한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룬 이 구조가 발견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염색체가 절반으로 나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랬었다. 잠수 2분열은 간기가 없습니다. 왜 이 분열을 하느냐라면 지금 분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색 분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염색 분체는 DNA 복제로 인해 이루어진 그것인데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열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간기가 없다라는 것과 여기서의 분열은 방식 자체는 체세포 분열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그쵸?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는, 종류별로 반띵이 되는 분열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세포 분열은 2번 일어납니다. 그쵸?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감수 1분열 전에는 우리 간기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DNA가 복제됩니다. 그렇지만 감수 1분열이 되면 끝나면 복제 과정이 없어요. 간기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감수 2분열 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감수 1분열 전기의 독특한 특징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동염색체 쌍이 결합한 그것을 우리가 이가염색체라고 하죠. 그렇죠? 이가염색체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의 의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런 걸 세대라고 하죠. 세대가 거듭해도 염색체의 수와 종류가 일정하도록 같은 종의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가면요. 실제로 그럼 정자와 난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정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2번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딸세포 4개, 그죠? 염색체가 절반인 정세포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관들 또는 이제 난자를
뚫고 갈 수 있는 효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정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거고요. 난자의 경우는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들은 난소에 난자를 가지고 있어요. 난소가 될 난원세포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난자의 경우에는 분열이 일어나서 어느 중간, 보통은 감수 1분열 전기까지 하고 휴면된 상태의 난자를 한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멈춰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감수분열, 두 번째 감수분열의 중기까지 가서 멈춰 있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정이 일어나면 분열을 완성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난세포는 사실 4개나 만들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딸세포 3개는 어떻게든 태화되고요. 1개의 난세포에만 영양소들이 이제 몰아진, 그래서 만자로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래서 좀 인생이 좀 다르다. 그리고 나서 정자의 경우는 전체적인 이 세포 분열 주기가 64일에서 72일 정도 걸린다면, 이 여자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난자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이 분열이 완료되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을 때니까 한 30년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과서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그림들을 그냥 보시면 요거에 좀 집중을 해주시라 했습니다. 상동염색체가 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언제? 감수 1분열의 전기다 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수 2분열은 간기가 없다. 그죠? 그리고 결국 딸세포는 4개, 그리고 염색체 수는 절반. 그죠? 그렇게 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교과서에 있는 뒤에 있는 개념 확인, 스스로 확인하기, 이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스로 확인입니다. 1번, 감수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됐다가 분리됩니다. 감수분열에서는 세포분열이 몇 번 일어나네요? 2번 일어나고, 이게 집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가져가지 않거든요.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깨집니다. 2번 일어나서, 그래서 만들어진 딸세포는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생식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인 까닭은 감수분열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왜 절반인가?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결합되다가 분리되면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딸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보고 끝내죠. 우리 세세포 분열과 생식세포의 분열은 한번 표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요, 체세포 분열은 1번, 그렇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2번 분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세포는 체세포 분열의 경우는 2개가 만들어지고, 생식세포 분열은 4개가 만들어지죠. 염색체 수의 변화는 체세포 분열은 변화가 없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분열하는 의미는 생장이죠. 그죠? 또는 재생이죠. 그죠? 또는 이게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생식이기도 하죠. 생식세포 분열에서의 그 의미는 나와 같은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생식세포 분열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체세포 분열 실험만 나와 있지만, 이거는 감수 분열, 이건 제가 찍은 거고요. 백합의 그 꽃밥을 활용해서 찍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분열이 이제 어느 정도 된, 지금 거의 뭐 후기나 말기쯤에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분열이 1차 감수 1분열이 끝난 모습의 세포가 보이죠. 그죠? 딸세포 2개 상태에, 그죠? 여기도 그러한 모습들이 예쁘게 이제 요거는 이제 보니까 4개가 되어 있는 4개의 딸세포가 완성이 된 2분열 말기나 세포질 분열로 보이겠네요.
그죠? 이런 형태들을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덩어리의 수업인데 잘 들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